엽시! 안녕하세요, 엽투입니다. 오늘은 작고 귀염뽀짝한 매력을 가진 친구죠. 어메이즈핏 GTS2 미니 언박싱 앤 리뷰입니다. 이 어메이즈핏 GTS2 미니는 이전에 리뷰했던 GTR2와 형제격인 GTS2 이후에 공개된 친구로 GTS2의 기능 대부분을 가지고도 약 7에서 8만원대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던 친구인데, 어메이즈핏 시리즈가 가격대에 비해 꽤나 높은 수준의 마감과 UI 등으로 이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또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었죠.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상세하게 리뷰를 해주셨고, 저는 한동안 이것저것 다른 친구들의 관심이 가 있다 보니 제품을 사놓고도 리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가시죠. 우선 패키징입니다. 전면엔 제품 사진이, 뒤쪽엔 간단한 스펙들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과 우측엔 아이콘들과 함께 기능들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리저리 흔들어 봤을 때 구성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크게 모난 구석이 있지는 않은 친구로, 이전에 리뷰했던 미밴드5의 그것과 규격은 유사하면서 GTR2와 결은 같이 하는 느낌의 패키징이네요. 구성품도 살펴보도록 하죠. 비닐에 쌓인 본체와 전용 케이블, 그리고 역시나 묵직한 두께의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여타 어메이즈핏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제 외관입니다. 전면엔 하나의 용도와 함께 GTS1보다 약간 작은 354x306 1.55인치의 아몰레드 액정이 탑재되어 있는데, 용도는 짧게 누르면 워치를 깨우거나 메뉴를 불러올 수 있고, 길게 누르면 바로가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운동 모드가 할당되어 있고 설정에서 원하시는 기능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네요. GTS2 미니라는 모델명과는 달리 GTS2의 디자인이 아닌 GTS1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면에 2.5D 글라스부터 이어지는 알루미늄 프레임은 가격대에 비해선 꽤나 고급스럽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뒤쪽엔 GTR2와 마찬가지로 향상된 바이오트래커2 센서가, 아래쪽엔 기압 센서, 오른쪽엔 샤오아이 음성 비서를 위한 마이크가 위치해 있고, GTS1과는 달리 유광의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문과 스크래치에는 다소 약하긴 하지만 마감 수준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 그렇게 싸구려 같다는 인상은 들지 않네요. 스트랩은 실리콘 소재로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류에 사용되는 22mm가 아닌 갤럭시워치 액티브 시리즈와 동일한 20mm 스트랩을 사용하는데, 끈적거림이 거의 없는 고품질의 코팅으로 보이며 마감도 잔 스크래치 없이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충전은 GTR과 마찬가지로 자석 부착형 방식으로 전용 크레드를 사용해야만 충전이 가능한데, 자성 자체도 강한 편이고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 덕에 쉽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매우 슬림하고 깔끔한 느낌의 스마트워치로 마감도 잔 스크래치나 도색 불량 없이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물론 사각형의 디자인 때문에 몇몇 분들은 이 친구를 짜플워치 정도로 여기시겠지만, 이게 또 동시에 놓고 보면 은근히 애플워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는 괜찮았네요. 뭐 사각형이라고 다 짜플워치라 부를 수는 없는 문제겠죠. 페어링은 다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제프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QR코드를 통해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미리 어플을 받으신 뒤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친구의 스펙이야 먼저 리뷰하신 분들이 훨씬 상세하게 안내해 주셨으니 저는 대신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액정입니다. 354에 306의 비교적 높은 해상도와 아몰레드 액정이 주는 색감은 8만원대라는 가격이 크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수준으로, 2.5D 글라스 덕에 빛이 좀 반사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야외에서의 신성도 충분했으며, 대기 상태에서 손목을 들어 액정을 확인할 때도 반응 속도가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기본적인 UI도 살펴보도록 하죠. 액정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페어링 상태, 배터리 잔량, 시간, 날짜 등의 정보와 함께 방해금지 모드, 알람, 밝기 조절, 설정 등을 사용하실 수 있고, 위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지난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으로 슬라이드할 때마다 활동 목표, 심박수,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파이, 날씨,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순서를 변경하시거나 원하시는 기능만 추가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워치 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페이스 한 종을 포함 총 4종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커버가 되질 않네요. 어떻게 봐도 애플워치에 그것을 가져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GTR2와 마찬가지로 특정 워치 페이스의 경우 크로노그래프를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가능하며, 스토어를 통해 다른 워치 페이스를 사용하거나 개인 사진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어메이즈 페이스 같은 서드파티 앱은 아직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타입, 포인터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고, 특정 워치 페이스의 경우 워치 페이스를 그대로 AOD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일체감이 아주 높진 않은 편이지만 밝기 자체는 꽤나 준수한 편이며, 착용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워치를 벗은 상태에서는 AOD가 작동하지 않는 스마트 모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운동 모드는 달리기, 트레드밀, 사이클, 수영 등 총 15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GTR2와 마찬가지로 더보기로 들어가면 약 70여 가지 이상의 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 힙합을 스포츠라 봐야 될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UI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 운동별로 각 운동의 특성에 맞게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하는 항목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스텝 카운트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와 애플워치 6세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게 측정이 되긴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조금 더 많이 쳐주는 것으로 보이고 GPS도 간혹 연결이 끊어졌다는 메시지가 뜨긴 하지만 크게 튀거나 하는 일 없이 정확한 편으로 보이는데 단 사이클링 같은 경우엔 GPS도 부정확하고 거리나 속도도 실제와 많이 차이를 보인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심박수 측정은 보시는 것처럼 수치와 함께 현 상태를 간단하게 나타내주고 가운데를 터치해주면 그래프와 함께 상태에 따라 비율로 구분해주며 산소 포화도 측정도 거의 동일한 UI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태를 구분해주거나 하지는 않고 단순히 그래프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측정도 같은 구성을 사용하고 가운데를 터치해주면 지난 7일간의 스트레스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며 파이 측정은 목표치와 함께 현재 포인트를 나타내주며 앞선 친구들과 동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도 있고 날씨 또한 기온, 강수량, 바람 같은 간단한 정보에서 UV, 습도, 일출일몰 그리고 한 주간의 날씨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네요.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 같은 경우엔 GTR2처럼 음원을 담아 재생하거나 하진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제목과 함께 이전 곡, 다음 곡, 재생, 볼륨 조절까지 컨트롤이 가능한데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수면 측정도 워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한 그래프와 함께 수치를 제공해줍니다. 문자나 카톡 알림 유무는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 같고 폰트도 가독성이 괜찮은 편에 속하며 알림도 최대 10개까지 지원하는데 폰트가 모든 단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간혹가다 이렇게 물음표로 출력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웬만한 메시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통화 알림은 보시는 것처럼 수신 거절과 문 모드만 가능한데 안드로이드 한정으로 위로 스와이프하면 수신 거절과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회신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전용 어플에서 수신 전화 탭으로 들어가시면 SMS 답글 관리를 통해 원하시는 문구를 지정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보다 훨씬 비싼 GTR2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포함된 것은 확실히 칭찬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람 기능은 굳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세팅하거나 하지 않아도 워치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 또한 기본 세팅을 이용하거나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스탑워치도 물론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고급 스마트워치류에서 주로 보이는 여성 생리주기 관리 기능이 탑재가 된 것도 칭찬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GTR2에는 없었던 기능들도 엿보이는데 시간을 세팅, 일정 시간 집중하고 5분간 휴식하는 루틴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모도로 트래커나 카메라 리모트도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일상적인 사용에서 14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던 제조사의 설명과는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 밝기를 중간 정도로 두고 AOD를 끈 상태로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엔 6에서 8일가량 밖에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친구를 알아본 것 같으니 이제는 까야 될 시간이죠. 이건 정말 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왜 아직까지도 날씨를 알아서 찾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GPS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또 모를까 충분히 워치에 기반하여 지역을 알아서 찾아줄 수 있을 텐데 이건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단순히 가격 대 성능비라는 측면에서만 이 친구를 바라본다면 통화 기능의 부재나 비교적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 때문에 약간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가 스마트워치 특유의 애매한 UI나 신뢰도가 크게 가지 않는 기능들 때문에 영 손이 가질 않으셨던 분들이나 통화 기능 없이도 플래그십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잘 만든 스마트워치를 찾으셨던 분들에겐 꽤나 매력적인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